함부로 친절하지 마라. 중년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을 내어 주었을까? 젊을 때는 친절을 베풀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것만 같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선의는 아름답지만 가장 쉽게 이용당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그가 남긴 가르침과 함께 함부로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인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절은 분별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년에게 꼭 필요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중년이 되면 달라지는 친절의 무게. 어릴 때의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곧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칭찬을 듣고, 도움을 주면 인정받고, 배려하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든 우리는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한 번의 친절은 고마움이 되지만, 두 번의 친절은 기대가 되고, 세 번의 친절은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기대가 만들어지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잊습니다. 오히려 서운함과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죠. 정약용은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하되 함부로 하지 말라. 선을 지키지 못하면 선이 해가 된다. 선한 마음이 때로는 오히려 나를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정약용이 바라본 친절의 한계. 정약용은 성품이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민생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친절을 경계하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친절이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사람은 도움을 받다 보면 그 도움을 관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원래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옵니다. 관계는 어느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고착됩니다. 그 구조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더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상처만 남습니다. 반복되는 친절은 상대를 망칩니다. 정약용은 도움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상대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계속 도와주면 그 힘을 꺼내 쓰지 않게 됩니다. 중년의 친절이 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도움이 누군가에게 의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쉽게 오해를 낳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베풀었던 친절이 나중에는 오히려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앞으로도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친절을 멈추는 순간 서운함, 불만, 오해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 순간을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지점이라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중년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여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친절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함만으로는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의가 상대를 망치기도 하고 나를 소모하기도 하며 관계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친절은 더 따뜻해야 하지만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친절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절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려야 한다. 즉, 내 감정을 소모시키지 않고 상대의 성장을 막지 않으며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친절만이 진짜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함부로 친절을 베풀지 않는 5가지 원칙. 정약용의 가르침과 현대의 관계 심리를 함께 담아 중년이 지켜야 할 친절의 기준입니다. 도움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첫 번째 도움은 온기지만 두 번째부터는 기준이 됩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아니라 기대하고 충족시키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울 때는 이 도움은 한 번이라는 기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원칙이 없는 친절은 나를 소모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까지 잘해주어야 적당한가? 답은 명확합니다. 내 원칙을 넘어서지 않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원칙 없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상대에게 오해를 남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할수록 친절은 조심하라. 정약용은 특히 거리감이 있는 관계에서의 친절을 경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조금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선의를 더 쉽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 거래관계, 업무관계에서는 친절이 아니라 원칙이 먼저여야 합니다. 거절하는 능력이 곧 중년의 품격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해주는 능력을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단호하되 예의 있게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원칙상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존중을 담은 거절은 관계의 품격을 지킵니다. 친절은 나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중년이 되면 나의 에너지, 시간, 감정은 더 소중해집니다. 내 일상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 내 가족을 소모시키는 친절, 나를 힘들게 하는 친절은 이미 친절이 아닙니다. 진짜 친절은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친절은 누구에게나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가려 쓰는 마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은 쓰는 것이 아니라 가려 쓰는 것이다. 중년의 친절은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조용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귀합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를 지키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경계 속에서 친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중년의 품격입니다.